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제 뭐 다들 관심 많아 하시는 주제죠? 헬스 시작하면은 나도 그 단백질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먹어요. 이제 단백질 보충제, BCAA, 그리고 부스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먹는 보충제 세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 취미 운동인들은 이거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가장 많이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 그냥 말 그대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나온 일종의 가루입니다. 우유에서 버터 만들고 남은 단백질 부산물로 가루화시킨 상품 형태로 파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유에서 분리해낸 단백질을 먹는 거죠. 자, 단백질이라는 거는 인체의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이제 육류 섭취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 이외에는 사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드실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대신에 제 생각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 통계란이요,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근성장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여전히 좋은 단백질 근원이 맞습니다만, 뭐 소고기, 돼지고기, 통계란, 이게 결핍 상태에 있지 않은 바에야 굳이 따로 챙겨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돈 2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비싸고요. 요즘에는 그 마이프로틴이 확실하게 가격을 후려치게 되면서 옛날만큼 단백질 보충제가 비싸지 않게 되었지만, 동양인의 특성상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마이너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유당을 제거한 WPI나 이제 WPH 같이 비싼 보충제들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정도로 전혀 단백질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드시는 BCAA가 있죠. 자, 이것도 큰 범주에서는 단백질 보충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류신, 이소류신, 발린인데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부르죠. 뭐 이런 것들이 근손실을 막거나 근성장을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따로 이제 보충제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CAA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에 이제 단 거를 못 먹잖아요. BCAA를 먹으면 무칼로리 주스를 섭취하는 느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BCAA의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장점이고요. 일단 BCAA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꼴랑 3가지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류신, 이소류신, 발린 3가지를 가지는데, 이것을 경구 투여한다고 해서 식품 형태로 딱히 근손실을 막아주거나 근성장을 일으켜주지 않을 겁니다.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은 단위로 분해돼서 천천히 흡수가 되게 마련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고기는 아미노산 점수에서 100점을 맞기 때문에 이제 소화 과정이 천천히 일어남을 생각해보면, 육류를 충분히 섭취하거나 이제 기타 단백질 근원을 충분히 섭취했다면 굳이 따로 BCAA를 먹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즘은 EAA라 그래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 9개가 있어야지 같이 동작을 한다. 네, 뭐 영양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BCAA 팔아먹을 때랑 별로 그렇게 다른 논조가 아니죠. 결국 보충제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흑우, 블랙 말랑카우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BCAA가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 EAAS, EAAs니까요, Essential Amino Acids,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흑우들을 찾겠다는 그런 이제 당찬 포부가 엿보이는 그런 마케팅 스트래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스터. 자, 노익스플로드나 키릿은 헬창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헬창 친구들을 둔 사람이 헬스장에 졸졸 따라가서 한 번씩은 먹어본 부스터입니다. 뭐 운동이 잘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부스터의 핵심 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기 때문에 사실 카페인은 몬스터에도 들어있고 레드불에도 들어있고 커피에도 들어있고 뭐 심지어 녹차, 홍차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싫다 하시는 분은 이제 카페인 알약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고요. 한 스쿱에 2-3천원 하는 부스터를 사먹는 것은 카페인 알약 2개면은 뭐 100몇 원에 퉁칠 수 있는 것을 낭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스터 안에는 크레아틴, 뭐 베타알라닌, 뭐 감마레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과를 보게 되려면 2주 정도의 로딩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입증이 되었고요. 뭐 2주 동안 부스터를 계속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카페인 과다 섭취해봤자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자, 크레아틴도 마찬가지. 일단 붉은 육류, 앞서 추천드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크레아틴은 효과가 완전히 입증된 2가지의 보충제 중 하나라고 하죠. 하나는 단백질 보충제이고,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크레아틴 때문에 부스터를 드셔야 된다면 저는 그냥 모노 크레아틴을 추천드립니다. 훨씬 싼 가격에 뭐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을 많이 보유하게 해서 횟수를 한 2억 정도 더 한다든지, 혹은 PR을 5kg 정도 갱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때려박은 부스터를 먹는 것보다 그냥 카페인 알약 사서 카페인 먹고 그것마저 싫으신 분들은 그냥 뭐 커피 한잔 하시고 운동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보충제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경제적입니다. 자, 보충제라는 이제 그 서플리먼트라는 이름부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기가 어려우니 보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헬스를 하시거나 이제 헬스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식사, 균형 잡힌 식사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뭐 국민 비율 5-3-2 있잖아요. 5-3-2부터 잘 맞추시고 그리고 뭐 미량 영양소, 뭐 멸치 같은 것도 먹어서 칼슘도 맞추고 야채들, 뭐 시금치, 가지, 당근, 애호박, 근대, 파프리카 이런 가스를 유발하지 않는 야채들로부터 비타민과 미네랄을 얻으시고 그리고 과일도 좋죠. 뭐 제철 과일, 뭐 귤, 사과, 뭐 기타 등등 제철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섭취하셔서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근성장에 실질적으로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올바른 저항운동 중요하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한다면 칼로리 적자 상태, 림메스업을 하고자 하자면 칼로리 흑자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입니다. 자, 어느 것이나 똑같습니다. 기본을 바로 하는 것이 이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충제에 의지하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련, 이제 운동 잘하고 영양, 밥 잘 챙겨 먹고 휴식, 잠 잘 자고 이 기본들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것이 이제 헬린이 헬스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뤄내실 수 있는 더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기조는 보충제는 우리가 밥 잘 먹고 있으면 굳이 먹을 필요 없다라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